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이네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 에어컨이 교실에 안 나와서 창문을 조금 열고서는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소리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실시간으로 처음 한번 만났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화질이 안 좋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처음 시작은 이제 실시간으로 할 거고요. 강의 끝나는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대화방에 남아 있는지, 대화방 잠깐 나간다 하더라도 끝마쳤을 때는 강의를 듣고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그때 들었던 이제 수업을 가지고서는 이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시간 동안에는 꼭 집에 계셔야 합니다. 선생님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열심히 듣는 친구들이랑 여러분들의 이제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개별화하기 위해서 설문에 강의 설문에 뭐 강의 듣고 하고 싶은 말에 정말로 다양한 답변이 달렸더라고요. 선생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글씨 잘 쓰시는데요. 이런 게 남겼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가 뭐라 했는지 볼 수는 없지만 선생님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선생님의 강의 마지막 부분에 하고 싶은 말을 쓰세요라고 했었을 때 화학의 양면성이라고 해가지고 화학의 우리 생활에 좀 유용하게 쓰인 점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예를 써서 적으라고 했는데 그거를 안 적은 친구들은 강의를 끝까지 다 안 들은 거죠. 선생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수행평가 탐구 활동이라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그거를 할 겁니다. 웬만해서 열심히 들으면 선생님 잘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열심히만 하면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그렇게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그 친구는 선생님이 봤을 때 열심히 안 듣는 친구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겠죠. 혹시나 그리고 집에 혹시 마이크가 없으면 구입이 가능한 친구들은 조금 마이크도 한번 구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저 마이크 없는데요 라는 친구들은 아마 대부분 핸드폰에 같이 살 때 주는 이어폰에 마이크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써보시면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컴퓨터 연결했었을 때 그 마이크 단자로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이어폰 단자에 꼽으면은 소리밖에 못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만 한 번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으면 선생님 질문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대답을 하고 그럼 굉장히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평가에 대한 얘기가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수행평가의 개수가 줄고 비중이 조금 낮아진 다음에 지필평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거는 빠른 시간 안에 선생님이 이재봉 선생님이랑 협의를 마친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이 수능 특강 내용이 없는 내용도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으면 설명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선생님이 말했었죠. 요거는 이제 진도 범위 밖의 내용이다 라고 하면서 내기는 할 겁니다. 여러분들 굳이 만약에 여기 있는 걸 수능 특강 있는 것만 딱딱딱딱 다 설명한다라고 하면 굳이 선생님 설명 필요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선생님이 참고 자료로 최소한 여기 있는 내용까지는 다 할 거고요. 그 이후의 내용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싶으면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많이 배운 건 없지만 딱 하나만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식량 문제 해결. 식량 문제 해결. 식량 문제 해결. 요거를 해결해 준 게 무슨 합성 방법이냐면 암모니아 합성 방법이에요. 암모니아 합성 방법의 화학식을 잠깐 써보면 요 화학 반응식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요 화학 반응식을 여러분들 딱 봤었을 때 어떤 거를 생각을 하라. 그렇죠. 바로 비료 생산. 비료 생산. 비료를 생산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식량 생산량이 증가하겠죠. 식량 생산량 량이 증가를 할 거고요. 이게 증가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 요거 하나만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보시면
이제 어떤 이제 부분이 나오냐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다른 거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 없고 요거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많은데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 안 해도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할게요. 그러면 두 번째로 보시면 여러분들 의류 문제 해결 나옵니다. 의류 문제 해결. 의류 문제 해결 나옵니다. 근데 이 지금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의류 문제 해결 부분은 너무 대충 나온 것 같아요. 잠시만요. 3학년들이 쉬는 시간인지 살짝 소란스럽네. 잠깐만 창문을 닫은 다음에 쉬는 시간이 끝나면 다시 창문을 좀 열도록 할게요. 의류 문제. 의류 문제. 어찌 됐든지 간에 조금 더 사람이 이쁜 옷도 입고 싶고 좋은 옷도 입고 싶고 이제 이러한 게 있겠죠.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이제 뭐가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화학이 쓰였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스타킹 있죠, 스타킹. 스타킹뿐만 아니라 요즘 여러 가지 옷들을 보면 잘 찢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신축성이 좋습니다. 신축성도 좋고, 신축성도 좋고, 그리고 좀 강도도 좀 높아지고 있어요. 강도도 높아지고 있고, 강도가 높아진다는 말은 잘 찢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그 전에 이제 목화라 그러나요? 목화로 이제 우리가 옷을 만들게 될 때는 면 소재야. 면 소재의 단점이 뭐냐면 빵꾸가 잘 나요. 대부분 여러분의 양말 같은 경우에 어떤 소재로 만들게 되냐면 면 소재로 만들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빵꾸가 나죠. 어떻게 빵꾸 난 채로 좀 신고 다니면 좀 그렇잖아요. 뭐 꿰매서 뭐 신고 다닐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걸 막고자 이제 만든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신축성도 좋고 강도도 좋고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나일론입니다. 나일론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신축성이 좋아요. 신축성이 쫙쫙 좀 잘 늘어납니다. 신축성이 조금 좋고 강도도 조금 좋아져요. 강도가 좋아져요. 단점이 있죠. 단점. 단점이 있어요. 무조건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점도 있어요. 뭐가 단점이 있냐면 땀 흡수를 잘 못해. 땀 흡수를 잘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오래 입고 있으면 조금 뭔가 찝찝하죠. 반면에 면 소재 같은 거로 되어 있는 거는 신축성이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강도도 좋지는 않아. 대신에 땀 흡수는 잘 됩니다. 선생님 면 소재 같은 거 잘 늘어났는데요. 뭐 이게 신축성이 좋다 나쁘다라는 거는 조금 주관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제 강도로만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면 소재 같은 경우는 빵꾸가 잘 나지만 선생님 스타킹도 보면 올이 잘 나가는데요. 여기서 선생님이 말하는 이 강도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거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냥 면 같은 소재 같은 경우는 계속 늘었다 줄어졌다 요거를 반복하게 되면은 그게 조금 인장 강도를 해야 되나요? 그게 낮아져서 자연적으로도 빵꾸가 생겨요. 외부적인 특별한 뭔가 작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면에 스타킹으로 된 나일론 같은 경우는 뭐 올이 나가 뭐 여학생 같은 경우 스타킹 올이 나간다라고 하죠. 거기에 뭔가 긁히지 않는 이상 자연적으로 빵꾸가 잘 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일론이 합성되면서 가장 큰 게 이러한 장점도 있지만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몽카로만 옷을 만들게 되면 재료에 한계가 있지만 나일론 같은 경우는 합성 섬유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나일론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모르더라도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초의 우리가 뭐든지 최초가 중요하죠. 최초의 합성 섬유다. 합성 섬유다라는 거. 요거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떠한 과학자가 요거를 처음으로 합성했냐면 캐러더스라는 과학자 최초로 합성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최초가 중요하잖아. 최초가. 하나만 더 최초가 하자면 최초의 합성 염료가 있어요.
선생님 염료가 뭐예요? 그러니까 염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옷의 색깔을 입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최초에 합성 육료를 하는 과학자는 모브라는 과학자예요. 모브라는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 이름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최초의 합성섬유 누구다? 캐로더스. 나일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최초의 합성 육료 모브. 요거는 좀 미안해요. 최초의 합성 섬유가 모브예요. 갑자기 헷갈리네. 최초의 합성 섬유가 모브예요. 요거 만든 과학자는 선생님이 잘 기억이 안 난다. 미안해요. 나중에 선생님이 기억을 해놓은 다음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건데 여기까지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것까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서 논술 전형으로 쓸 친구도 있을 수도 있을 테고 면접을 봤었을 때 요 정도까지 내용을 알고 있는 것보다는 선생님 욕심으로는 어떤 것까지 조금 욕심을 내고 싶냐면 이 나일론의 합성 방법까지 조금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화학의 유형성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엄청나게 크게 외우려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화학이 우리 생활을 유용하게 해줬다. 이 정도 느낌만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또 닫고 있으니까 굉장히 덥네. 우리 보통 나일론이다라고 하면요. 66 나일론이다라고 합니다. 66 나일론이라고 해요. 선생님 나일론이면 나일론이지 여기 앞에 66이라 쓴 건 뭔가요? 그거 이제 바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나일론은 어떤 애들이랑 합성을 하냐면 요런 애들이랑 좀 더 잘 쓰고 싶은데 이게 무슨 표시냐면 우리 뭔지 아직 안 배워서 모르지만 CH2라는 애들이 몇 개 있다? 6개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있는 건 이건 가로예요. 요거랑 누구랑 만나냐면 아이고 요 놈이랑 이제 만납니다. 이 플러스라는 말은 뭐냐면 서로 반응을 한다. 반응을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얘네들의 이름이 뭐냐면 헥사, 메틸렛, 다이아민이라는 물질이에요. 다이아민의 물질인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요놈들 뭐냐면은 아디프산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두 물질을 합성시켜서 어떤 거를 만들 거냐면은 나일론을 만들 거예요. 나일론을 만들 겁니다. 그 만드는 방법을 한번 선생님이 한번 같이 해볼 건데, 요 플러스라는 표현은 뭐다? 반응을 했다. 그러니까 합성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반응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N이 있고요, 여기 HH가 있죠. 여기서 일단 이게 하나가 결합이 풀립니다. 이게 풀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아디프산에서는 뭐가 풀리냐면 요 결합이 풀려요. 그래서 여기서 요 놈이 빠져나오고요. 여기서는 OH라 쓸게요. 요 놈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면 둘이 만나면 뭔가 우리가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떤 거야? 그렇죠. H2O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빠져나가게 돼요.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쉽게 더 말하자면 둘이 만나면 뭐가 빠져나온다. 물이 만들어지면서 빠져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에 수소가 있었는데 빠져나온 거고 여기에 뭐가 있었는데 OH가 있었는데 빠져나온 거고 그래서 빠져나온 애들끼리 결합해서 뭘 만들었냐면 H2O를 만든 거예요. 만든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거
이게 깨졌네.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뭔가 있었는데 없어졌어. 얘도 뭔가 있었는데 없어졌어. 있었다가 없어지니까 얘네들이 어떤 걸 느끼냐면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너도 아무것도 없네. 너도 하나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네. 해서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둘이 서로 결합을 하게 돼요. 둘이 서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 전에는 없었던 뭐가 생기냐면 요 결합이 생깁니다.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요 결합이 생깁니다. 우리 요 결합을 뭐라 부르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다라고 해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생명과학을 배운 친구들은 아마 이게 다시 이제 수업 시작한 중이네. 안 없어지네. 아마 조선민 선생님 아니면 뭐 김단진 선생님이랑 생명과학을 배웠었던 친구들은 아마 아미노산 합성하면서 배웠을 겁니다. 이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나일론이 만들어질 때는 무슨 결합으로 만들어지냐면 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결합은 다른 이름으로 아마이드 결합이다라고도 합니다. 부르는 이름이 많아요. 아마이드 결합이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보통 요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말을 조금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요 나일론이 만들어지는 과정뿐만 아니라 요 결합이 만들어지면 전부 다 무슨 결합이다? 요 펩타이드 결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야. 그래서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이라는 물질이랑 아디프산이라는 물질이 어떠한 결합을 통해서 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뭘 만드냐면은 나일론을 만듭니다. 이게 합성된 게 뭐가 되냐면은 나일론이 돼요. 그럼 선생님, 이 앞에 66이 의미하는 건 뭔가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탄소수예요. 탄소수. 여기 지금 C, 탄소 몇 개 있다? 6개가 있다.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서 탄소를 세보면 이게 1개, 2개, 2개에다가 여기 탄소 몇 개 있어? 4개 있죠. 더하면 몇 개야? 6개죠. 그래서 6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는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이랑 6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는 아디프산이랑 만나서 나일론을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요. 요 66 나일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면 이렇게 두 물질이 결합하면서 어떠한 물질이 그러니까 어떠한 물질이 빠져나오는 거 이런 것처럼 물이 빠져나왔죠. 이렇게 어떠한 물질들이 빠져나오는 이러한 반응을 뭐라 부르냐면 축합 반응이다라고 부릅니다. 축합 반응. 축합 반응은 두 물질이 만나긴 만났어. 근데 두 물질이 만나면서 이렇게 새로운 물질이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새로운 물질이 빠져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새로운 물질이 빠져나오지 않는 경우는 우리는 첨가 반응이다라고 합니다. 첨가 반응을 하는 거고 이런 경우는 새로운 물질이 빠져나왔죠. 이런 반응을 뭐라 부른다? 축합 반응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새로 빠져나온 물질이 뭐냐면 물이야. 물. 우리 빨래 돌릴 때 마지막에 뭐해? 탈수시킨다라고 하죠. 탈수시킨다 뭐야? 물을 빼낸다라는 의미예요. 여기 안에서 두 물질이 만나면서 뭘 빼내냐면 물을 빼내. 그래서 이러한 축합 반응 우리는 탈수 축합 반응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나일론을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설명했었던 부분은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시험 범위 아닌데 혹시나 이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말 정도는 모의고사나 수능에는 조금 단어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냐면 화학으로 인해서 의리 문제를 해결한 거 그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주거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굳이 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거 충분히 읽어봐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화학이 발달되면서 뭐 철근, 시멘트, 콘크리트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로 이제 합성하게 되면서 다양한 건물을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거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뭐 그냥 볏짚,
흙 이런 걸로 집을 짓는 것보다는 그럼 한계가 있죠. 높이 못 짓잖아. 그래서 그거 대신에 철근이나 시멘트, 뭐 철근, 콘크리트, 유리 등을 이용하면은 조금 더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집이 부족해지는 현상, 요거를 이제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외에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교통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뭐 산업 분야에도 있고. 근데 여기 수능 특강을 선생님이 이제 부교재로 정해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화학의 유형성의 부분에서는 요노까지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될 게 탄소 화합물의 유형성이에요. 선생님 탄소 화합물 엄청 좋아합니다. 탄소 화합물 엄청 중요해요. 화합물. 그래서 1학기 때 수업을 할 때는 선생님이 조금 깊은 내용까지도 시험 문제에 출제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선생님 혼자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설명은 하고 넘어가려고. 요새 얼마나 엄청 신나게 선생님 수업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조금 왜 얘가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는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는 수능 특강 있는 것보다는 조금 깊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배울 게 뭐냐면 탄소 화합물이래. 탄소 화합물이래요. 여러분들 일단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겠죠. 이 탄소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 화합물이 뭔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는 1에서 20번까지의 원소 기호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수소부터 칼슘까지. 대신에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주기율표를 외우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화학 수업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화학 수업을 듣는데 가장 기본적이 되는 거는 이 주기율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다 외웠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탄소는 우리 카본이라 해가지고 앞 글자를 따서 C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뒤에 나오는 이제 화합물, 화합물이 뭐예요, 선생님?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화합물이 뭘까? 화합물이 뭘까요? 화합물. 나중에 이제 화합물이랑 혼합물이랑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건데 일단 지금부터 거기까지 가면 여러분들이 너무 머리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화합물은 뭘까? 가장 쉽게 생각하면 뭔가 화합한다. 우리가 한번 화합해서 뭐뭐 해보자 라고 했었을 때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친구들끼리 여럿이서 같이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물. 어떠한 물질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데? 화합해서 만든대. 화합하기 위해서는 혼자 화합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이상의 원소. 손이 너무 세게 꾹꾹 눌러 쓰나 봐요.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화합물이다라고 부릅니다. 화합물이다라고 불려요. 선생님이 노란색 분필을 되게 많이 쓰는데 지금 너무 짧아졌네.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는 거 우리는 화합물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탄소 화합물의 정의가 뭐로 되어 있냐면 탄소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 주변에 뭐가 붙어 있는 거 다른 물질들이 붙어 있는 거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탄소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탄소를 무조건 포함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포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가 있냐면 탄소 화합물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탄소 화합물의 유형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도 질문할 수도 있겠죠. 선생님, 이 지구상에 탄소로만 되어 있는 거 말고 탄소 화합물뿐만 아니라 뭐 산소 화합물, 뭐 수소 화합물, 뭐 화학 화합물, 질소 화합물 굉장히 많을 텐데 왜 하필 이 탄소 화합물을 배워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선생님도 이제 궁금했어요, 배울 때. 근데 그 말은 안 해주더라고요, 선생님이 이제 화학을 배울 때는.
우리가 왜 탄소 화합물을 왜 배워야 되냐면 여러분들 지금 강의 듣고 있죠? 여러분들 강의를 뭘로 듣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컴퓨터, 노트북으로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 손에 뭐가 있어? 뭐 볼펜이라든지 연필이라든지 샤프라든지 있을 거야. 어디에 앉아 있어요? 뭐 침대에 누워서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뭐 의자에 앉아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여러분들 지금 주변을 보시면 지금 주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지금 주변을 보시면 한번 쭉 한번 훑어보세요. 뭐 책도 있을 테고 뭐 TV도 있을 테고 보시면 탄소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탄소가 포함된 물질은 거짓말 조금 못해서 99.9%입니다. 99.9%예요. 선생님이 여기에 지금 교실에 있는데 대충 교실을 훑어보면 탄소가 포함이 안 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아예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모든 물질에 뭐가 들어가냐면 요 탄소화합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탄소화합물이기 때문에 요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둬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그러면 탄소화합물을 우리가 왜 배우는지 알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생활하는데 탄소화합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탄소화합물을 배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탄소화합물이 왜 많을까요? 왜 많을까요? 이거는 대면 강의를 하게 됐었을 경우에는 직접 좀 물어보고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선생님 찍어놓은 거를 듣고 와라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탄소 화합물의 종류가 많은 이유는요. 다른 원자랑은 다르게 탄소는 최대 몇 개의 원자랑 결합이 가능하냐면 최대 4개의 원자랑 결합이 가능합니다. 원자와 결합을 합니다. 최대 4개의 원자랑 결합을 합니다. 선생님 최대 4개의 원자랑 결합을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이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는 수소랑 뭐 결합하고 수산도 결합하고 여기서도 수소랑도 결합하고 여기서도 누구랑 수소랑 결합하고 여기서도 누구랑 수소랑 결합하고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최대 몇 개까지 4개의 원자랑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원자랑 다르게 탄소는 최대 몇 개까지 4개까지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어떤 거를 만들 수가 있냐면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꼭 3개의 원자랑만 꼭 최대 4개의 원자랑만 결합을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의 원자랑만 결합할 수도 있고요. 2개의 원자랑도 결합할 수가 있고 3개의 원자랑이랑도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요거 수능 특강 요거는 한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탄소 화합물의 다양성이다라고 하면서 둥글뱅이 이번에 뭐라 써있냐면 탄소 원자 사이에 다양한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합물의 종류가 다양하다. 이건 선생님이 다음번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긴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얘네들은 탄소는 결합을 할 때 이 막대기 있죠. 요 막대기가 무조건 몇 개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4개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당 무조건 4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증을 가지고서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4개만 만들면 돼. 그러면은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선생님 근데 한 번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도 결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결합할 수가 있고 여기에 뭐 이렇게 산소랑도 결합할 수도 있고 산소랑 수소랑도 결합할 수가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요거는 우리는 삼중 결합, 요거는 이제 이중 결합, 요거는 이제 짝대기 하나 있는 건 단일 결합이라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이렇게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요 네 개 사중 결합이라 하죠. 이 사중 결합은 불가능합니다. 사중 결합은 불가능해요. 이 왜 불가능한지의 설명을 하게 되려면 약간 좀 대학교 수준의 내용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궁금한 친구들은 설문에 궁금한 점에 남겨놓으면 이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중결합 안 돼요. 사중결합은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탄소끼리 만들어서 고리 모양도 만들 수가 있고 뭐 그물 모양, 뭐 사슬 모양을 하죠. 굉장히 다양한 결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탄소화합물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탄소화합물이 가장 많을 수 있는 조건은 몇 개의 원자랑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결합을 한다. 요거 플러스 결합하고 플러스 이해됐을까요? 다양한 결합. 다양한 결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질이 뭐가 있다. 탄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탄소 화합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듣다가 선생님은 진도를 엄청 빨리 나가는 편은 아니에요. 뭐 이재범 선생님은 어떻게 이제 수업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여러분들이 시험 전날에 진도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뭐 옆반은 진도를 벌써 이만큼까지 나갔는데 우리는 아직도 여기에요? 이렇게 안 해줘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피해보는 일 없게 열정을 다해서 수업을 할 테니까요. 옆반에 비해서 좀 느린다 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교과서에는 몇 종류가 나오나? 하나밖에, 3개밖에 안 나오네. 여러 가지 탄소화합물 해가지고 3가지가 나와요. 3가지가. 요 메테인이라는 애들이랑 에탄올이 나오는데 다른 거 여러분들이 모르더라도 수능에서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화학원을 볼 친구들은 반드시 요 3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서 이름은 굳이 한글 이름으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게 메테인이라는 거고요. 요는 이제 에탄올. 에탄올 여러분들 지금도 좋아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을 텐데 뭐의 주성분이냐면 술의 주성분이에요. 술의 주성분. 술의 주성분이면서 알코올 램프에도 좀 많이 쓰이죠. 알코올 램프에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세트산, 식초, 식초의 이제 주성분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어떤 것까지 알아야 되냐면요. 당연히 요 표시만 보고서 얘 메테인이다. 요거만 보고서도 얘 뭐다? 에탄올이다. 또 요거만 보고서 뭐다? 얘네들 아세트산이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얘네들 이렇게 나오면 참 편한데 이렇게 안 나오고 구조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얘네 같은 경우도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얘네들은 구조를 그려보면 요런 애들인 거고요. 요런 애들인 거 얘네들은 얘들은 요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구조만 보고도 얘네들이
아세트산이구나라는 거 아셔야 되는 거고요. 얘 보고선도 에탄올이구나라는 거 아셔야 되는 거고 얘 보고선도 뭐다? 메테인이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얘랑 무슨 차이점이 나요? 얘네들은 얘랑 차이점이 일단 뭐야? 딱 눈으로 딱 봤었을 때 여기 막대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뭐가 있어? 막대기가 있네? 여기도 막대기가 있네? 이 막대기다라는 거는 결합했다라는 겁니다. 결합을 표시해 준 거야. 여기도 막대기가 있네. 선생님 막대기 두 개 있는데요. 이런 거 우리는 이중 결합이다라고 해요.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밑에 있는 거 이렇게 막대기로 표현한 거 우리 뭐라 부르냐면 구조식이다라고 불러. 구조식. 구조식. 선생님 그러면은 위에 이렇게 표시된 거 뭐라 부르나요? 요건 나중에 선생님이 화학식 설명하면서 그때 이제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부터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이 거꾸로도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거꾸로. 일단 요거 선생님이 지울게요. 일단 지울게요.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울게요.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 정도는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 말하지만 이쪽은 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는 조금 외울 게 좀 필요합니다. 안타깝지만 외울 게 필요해요. 근데 외울 게 화학원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이제 한 파트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거기서 수능 특강 책에도 다 나와 있지만 천연가스의 주성분입니다. 천연가스의 주성분이야. 얘네들이 어디에 쓰이는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어디에 쓰이는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뭐 구조가 뭐 정사면체 구조이다라는 거 나오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뭐 구조 뭐 정사면체다 구조가 이거는 뭐 2학기 때 더 자세하게 할 거라서 뭐 깊게 하고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얘네들 주기율표 여러분들 다 외웠다라 가정하고 메테인을 보면 특징이 얘네랑 눈에 딱 보기에 선생님은 차이점이 딱 느껴져요. 물 마실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이점. 생각해 보셨나요?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지. 얘는 지금 탄소, 수소. 얘는 탄소, 수소, 산소. 탄소, 수소, 탄소, 산소, 산소, 수소. 저 뭐가 없어? 산소가 없죠. 네, 맞아요. 이렇게 메테인 같은 경우는 어떤 애들로만 이루어져 있냐면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애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탄화수소라 그래요. 탄화수소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모든 탄화수소가 다 똑같이 적용될 거야. 모든 탄화수소 똑같이 적용될 거야.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연소시 생성물이 CO2가 뭐냐면 이산화탄소랑 물만 나옵니다. H2 물만 나옵니다. 두 가지만 다른 게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 탄화수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연소시가 무슨 말인가요? 연소시라는 말은 우리 연소라고 하면 산소와 만나서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을 우리는 연소다라고 하는데 이제 산소와 결합한다, 반응한다 하십시다. 반응한다라고 그렇게 봅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소랑 수소로만 되어 있으면 전부 다 뭐가 되냐면 탄화수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탄화수소를 표현할 때 일반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CXHY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C2, H6 이것도 탄화수소인가? 예, 맞아요. 탄화수소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메테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이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이 된다는 거랑 연소시 생성물이 이게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어디에서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화학원을 포기하게 되는 시점.
화포자가 되는 시점이 저기예요. 양적 관계. 양적 관계 많이 쓰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않도록 설명을 해줄 테니까 포기하지 않고 이제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메테인에 대한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탄올. 에탄올은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굳이 설명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에탄올이 어디에 많이 쓰이니?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대답을 참 잘할 거야. 방금 전에 일단 어디? 이거 하얀색 써야지. 술 만들 때 쓰이고. 아, 선생님 저 어디 까져서 다쳤어요 하고서 보건실에 가면 일단은 뭘로 해주냐면 에탄올 이제 솜에 적셔가지고 소독해주죠. 소독할 때. 소독할 때도 쓰이고. 또 어디에 쓰여? 선생님 아까도 말했었죠. 우리 과학실 실험하는데 선생님 알코올 램프 좀 빌려주세요. 그때 제 주성분이 이게 됩니다. 연료로도 많이 씁니다. 자꾸 부러져. 연료도 많이 쓰입니다. 선생님 근데 에탄올이랑 메탄올이랑 무슨 차이인가요? 그건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을 다 가르친 다음에 선생님 나름대로 더 깊이 가르친다라고 했었죠. 시험 범위엔 포함 안 되지만은 여러분 나중에 뭐 대학 입시를 위해서 뭐 면접을 보거나 논술 볼 때 필요한 내용 그 정도 설명해 줄 때 더 좀 자세히 설명해 줄 텐데 메탄올, 에탄올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알코올이지만 메탄올은 먹을 수가 없어요. 한 일화가 있는데 러시아 선수들이 운동 선수들이 러시아는 굉장히 좀 추워요. 좀 위에 있어서 그래서 술이 조금 독합니다. 보드카 여러분 들어봤죠? 들어만 봤어야지 마셨으면 안 돼. 보드카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걔는 러시아 사람들 굉장히 독한 술을 먹기 때문에 한국은 아니고 어느 나라의 대회를 참가하려고 갔는데 뭔가 되게 술이 땡기는 거야. 독한 술이 땡기는 거야. 그래서 어느 실험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알코올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마셨대요. 알코올 써 있어 마셨대. 근데 이 에탄올이었으면은 속이 진짜 이거 언제 부글부글 끓고 엄청 타 들어가는 느낌이 들겠지만 죽진 않아요. 근데 메탄올을 먹으면은 죽습니다. 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아버님, 뭐 어머님, 뭐 할머니, 할아버지 차 운전했었을 때 이 소독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차 유리창 와이퍼라고 하죠. 그걸 닦는 주성분이 메탄올이었어요. 근데 메탄올 증기도 우리 몸에 해롭기 때문에 지금은 판매 금지가 내려지고 이 에탄올로만 우리가 써야 합니다. 그래서 메탄올이랑 에탄올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당연히 조금 같은 알코올이지만은 구조도 일단 다르고 메탄올을 먹으면은 죽습니다. 알코올은 우리가 에탄올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알코올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 여러분들 알코올 램프 보면은 색깔이 어때? 투명하죠. 무색이야. 무색이고 실온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공간 안에서 뭐로 존재를 하게 되냐면 액체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 얘네는요 뭐라 했어요? 지금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래. 기체로 존재하는 거고요. 액체로 존재하고 여러분들 아버님 술 드실 때 딱 냄새가 어때? 냄새 나죠?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특유의 냄새가 난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고 이제 아세트산. 아세트산. 요거는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의 주성분? 식초래, 식초. 식초의 주성분. 그래서 얘네들 뭐라고도 부르냐면 빙초산이다라고도 부릅니다. 빙초산이라 부른다. 그 식초 우리 어디다 쓰니? 음식 만들 때 쓰죠. 그래서 음식 만들 때 씁니다. 음식 만들 때 써요. 대표적으로 이제 음식 만들 때도 쓰는 거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생뚱맞을 수가 있지만 얘네들은 의약품의 원료가 됩니다. 의약품의 원료가 돼요. 여러분들 몸에서 조금 열이 나거나 하면은 뭘 먹냐면 해열제인 아스피린을 먹죠. 이 아스피린 만들 때 주 원료가 되는 게 바로 요 아세트산이야. 아세트산. 아세트산. 아세트산.
얘가 살리실산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뭘 만드냐면 아스피린을 만듭니다. 그거까지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수능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좀 화학 반응식도 굳이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 않아서 그거는 선생님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생뚱할 수가 있어. 근데 의약품의 원료가 된다라는 거. 거기 보시면 뭐 합성 수지, 뭐 염료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식초 먹으면 어때? 시큼하죠. 신맛이 나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요거를 발을 걸쳐 놓는 수준으로 잠깐 우리 탄소 화합물의 유형성을 배우지만 우리 산염기를 배우게 되면 얘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 더 쓰자면 물에 녹아 산성을 띠게 돼요. 물에 녹아서 산성을 띠게 됩니다. 선생님, 산성을 띈다는 게 뭔가요? 이 산성을 띈다는 게 뭐냐면 물에 녹아서 이 수소 이온을 만드는 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산성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했으면 지금 몇 분이냐? 벌써 46분이야.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화학의 유형성 부분에서 나름 굉장히 자세하게 한 정도가 됩니다. 자세하게 한 정도가 돼요. 선생님이 이제 칠판은 지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의류 문제 해결에서는 어떤 것만 기억하라. 나일론의 합성. 나일론은 뭐다? 최초의 합성 섬유다. 모브는 뭐다? 최초의 합성 염료이다. 그래서 또 나일론은 어떤 거?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선생님,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이랑 아디프산이랑 결합한 걸 보여주셨는데 그 화학 반응식 알아야 되나요? 전혀 몰라도 돼요. 전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런 게 결합해서 두 개가 결합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만 기억하시고 계시면 되냐면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구나. 그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는 거고 뭐 주거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 나와 있는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탄소 화합물의 유형성 부분에서는 화합물의 정의가 뭐다?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는 화합물이다 부른다. 탄소화합물을 왜 배우냐? 많기 때문에. 탄소화합물이 왜 많냐? 최대 몇 개까지? 4개의 원자랑 결합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결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일 결합도 하고 이중 결합도 하고 삼중 결합도 하고 또 그리고 뭐 고리 모양도 만들고 사슬 모양, 그물 모양도 만들고 굉장히 많은 걸 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종류 많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많은 탄소화합물 중에 대표적인 게 요 3개. 이 3개. 이 3개밖에 안 나왔다는 말은 수능에 이 3개 말고 딴 거는 절대 안 나옵니다. 전적으로 선생님을 믿으세요. 그동안 선생님이 전에 이제 계속 이제 그동안은 거의 고3만 계속 맡았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몇 년 동안 수능이랑 기출문제 이런 거, 모의고사 이런 거 다 분석을 해봤는데 그래서 조금 선생님 나름대로 좀 그거는 자신감이 있어요. 어떠한 문제에서는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런 게 빠삭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추구하는 교육 목표가 내 수업만 듣고도 여러분들 사교육을 듣지 않고도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거 그렇게 만드는 학생을 이렇게 키우는 게 선생님의 또 목표이기도 해요. 그렇게 뭐 이런 성과물이 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그런 목표를 조금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뭐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이건 안 봐도 돼요. 선생님 안 봐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수능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그거 전적으로 선생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쪽 부분에서는 이 탄화수소 중에 대표적인 거 메테인, 그리고 요 알코올, 그리고 아세트산, 요 에탄올. 여기서 아까 선생님 지금 지었지만 구조만 보고선도 이 메테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구조만 보고선도 에탄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되고 구조만 보고선도 아세트산이라는 게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 같은 거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 부분이 조금 중요하긴 한데 이 탄화수소의 연소시 생성물이 뭐가 있다. 이산화탄소랑 물이 있다. 요거만 나옵니다. 요거만. 그리고 연소라는 말은 누구랑? 산소랑 반응하는 거다. 이게 어디에서 더 자세히 다뤄질 거다. 양적 관계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특징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추가 강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 탄수화물에 대한 거 탄수화물 선생님이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당장은 1학기 생활기록부를 마감을 해야 돼서 고3 선배들 세특도 써줘야 되고 1학기 때 있었던 친구들 세특도 써줘야 돼서 그게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되게 재밌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내용 부분에서 근데 그 부분은 당연히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화학의 유용성 부분을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생활 속의 화학 욕조 부분을 이제 마치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하도록 할 거고 질문 사항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 이번에 이제 또 이제 과제를 하나 주어줘야겠죠. 과제를 한번 주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딱히 뭐를 해라 이게 딱히 떠오르진 않는데 저걸로 합시다. 이걸로 합시다. 어차피 지금까지는 이렇게 내용이 깊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2시간 동안 수업 듣는 건데 지금 강의 시간이 한 50분쯤 됐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학생 여러분들이 생각했었을 때 화학이 이제 우리 생활에서 많은 뭐 편리함을 주어줬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가장 편리함을 가져다 준 경우 요거를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거 같아요. 세정제 우리 세수를 하거나 샴푸를 하거나 우리 몸을 닦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예전에는 그냥 물로만 이렇게 많이 썼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몸에 있는 때가 제대로 씻기지 않는데 요즘에 뭐 이제 계면활성제 문제가 많아지긴 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세정제, 비누라고 해야 되나요? 비누, 뭐 폼클렌징 샴푸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조금 더 위생적으로 생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을 하기에는 그거 같아. 우리 생활에 가장 편리함을 가져다 준 것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런 우리가 목욕하는 그런 용품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화학이 우리 생활에 편안함을 가져다 준 요인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그런 화학 요거를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설문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이 내용 써주지도 않을 거고 설문 내용에 분명히 또 이러한 문제를 쓰지 않을 거예요. 수업에서 어려웠던 점은 이런 걸로만 쓸 겁니다. 이거 합시다. 이번에는 화학 수업에서 오늘 수업에서 어려웠던 점 요거를 내면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설명했었던 거 그걸로 쓰는 걸로 합시다.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러한 수행평가에서도 조금 크게는 아니지만 전부 다 만점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위함이에요. 그래서 뭐 다 만점 주겠지만 뭐 이런 걸로 해서 쪼잔하게 그러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태 써줄 때 굉장히 다양하게 써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줘야지 다른 친구들, 다른 학교 친구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리 말하지만 혹시 집에 바둑돌 있으면 좀 준비 좀 해주세요. 바둑돌 있으면 좀 준비 좀 해주세요. 바둑돌. 그리고 집에 어머님이 혹시 요리하실 때 집에 저울 있는 집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울 혹시 이건 선생님 설문을 남기긴 할 텐데 저울도 있으면은 조금 선생님이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바둑돌이란 저울을 가져오세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으로 아니 저 선생님은 뭐 하려고 바둑돌이란 저울을 가져오라 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되게 재밌는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집에 있지만 선생님과 같이 뭔가 활동을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수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이 말했었던 거 오늘 수업에서 어려웠었던 점 그거를 설문에 넣을 거니까 여러분 그 진짜 어려웠던 점을 쓰는 게 아니라 저걸 써야 돼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었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화학에 대한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최고 화학 그걸 넣으시면 됩니다. 계속 선생님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정말로 이제 실시간으로 한번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